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 사진 연산이죠. 나눗셈 정리해보고 작은 1단원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는 않아. 대신에 지금까지 알았던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식에서의 나눗셈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나눗셈 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이 단원을 거칠 때 여기는 다음 단원인 나머지 정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숫자의 세계에서도 나머지의 법칙이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한테 제가 27 나누기 4를 해봐 라고 했는데 원래 베스트 풀이는 4, 6에 24라고 쓰고 뺄셈에서 3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이때 나누는 수를 4라고 하고 이 나온 6을 우리는 몫이라고 하고 그때 3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만약에 27 나누기 4를 하는데 4, 5, 20 이렇게 쓰고 뺄셈을 해서 나머지를 7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건가요?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할 거죠. 그리고 만약에 27 나누기 4를 4, 7에 28 이렇게 쓰고 나머지 자리에 뺄셈을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말해 줄 거죠. 그러면 숫자의 세계에서도 엄연히 나머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숫자의 세계에서 나머지라는 거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덜어냈다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배울 때 뺄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뺀 거야.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커질 수도 없고요. 같아서도 안 돼요. 같다라는 건 결국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나머지인 7이 나누는 수 4보다 크게 나왔다라는 건 이 학생이 아직 뺄셈을 덜 했다는 거야. 즉, 더 나누어질 여지가 있는데 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게 식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식에서 지금부터 fx라는 어떤 식을 만약에 gx라는 식으로 나눴다라고 쳐. 그때 몫을 우리가 보통 qx라고 하고 이 식에서 식을 뺀 나머지 자리에 있는 걸 rx라고 하는데 이 식의 세계에서 나머지의 조건은요. 부호를 상관 쓰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차수가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는 나누는 식 있죠? x의 차수와 관련이 깊은데요. 차수랑 절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차수가 같았다 또는 높았다 그럼 아직 덜 나눴다는 거야. 더 나누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나눗셈을 끝까지 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는 2차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1차식이었을 수도 있죠. 또는 상수항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 우리가 이걸 보통 1차 이하의 식이라고 부르고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나머지 정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 교양으로 깔고 가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식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나머지의 차수가 중요하고 그 나머지의 차수는 절대 나누는 식의 차수랑 같거나 더 커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가 83번의 나눗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여기 네모칸에 채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냥 한번 그려서 해볼게요. 여기 지금 3차하고 2차는 없어요. 1차 상수니까 팁을 드리자면 2차 자리는 좀 비워두고 써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뺄셈 할 때 편하니까. 요거 나누기 x 플러스 1이래. 우리가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일단 최고차항을 먼저 보는데 일단 최고차만 맞으면 되거든. 얘한테 뭘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오는지를 고민해. 그러면 x 제곱을 곱해야 x 세제곱 되는 거잖아. 그럼 밑에다 여기다가 지금 뭘 쓸 거냐면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을 이렇게 분배한 거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해볼게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비워두고 쓰라고 했던 거거든. 얘를 이제 뺄셈을 해볼게. 그럼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서 위에 거는 그대로 내려올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식, 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높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최고차는 바로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뭘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지를 고민하세요. 뭘 곱해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x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x를 분배해보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빼보면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안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똑같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최고차항은 무조건 사라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있나요? 절대 멈춰선 안 되죠.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는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야만 해요. 좀 더 갑시다. x에다가 뭘 곱해야지 마이너스 3x가 되는지를 찾아보니 마이너스 3이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고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면 최고차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빼기 3 해서 2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찾은 거야.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이곳이 몫이었고 얘가 나머지였다라는 걸 찾은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까지만 쓰고 그만하려고 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 86번도 한번 풀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가 있고요. 이거 나누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 x 4제곱이 되기 위해서 뭘 곱할까 생각했더니 최고차에 x제곱을 딱 곱하면 되더라고. 그 밑에 분배한 거 써줄게.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입니다. 자, 빼주면요. 최고차항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됐네요. 뭘 곱해야 되나요? 여기 x제곱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3x를 곱해야 합니다.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빼보면 사라지고 덧셈으로 바뀌어서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최고차 계수를 보니 5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5를 곱하고 여기다 다 분배를 해보면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0이 되면서 이 위아래 식을 빼보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비로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얘가 몫이 되고 여기 있는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오른쪽 단에는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먼저 구한 다음 이렇게 검산식의 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검산식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27을 46에 24 하고 나머지가 3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검산식 어떻게 썼는지 기억해. 주인공이 원래 있었던 숫자 27은으로 재구성을 할 건데 나누는 수와 몫은 곱하는 관계성이었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관계성. 그렇게 하면 다시 27이 나오거든요. 그걸 식에서도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A라는 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나누기 x-1을 하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 맞추려고 x를 곱하겠지? 그래서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거를 빼면 5x 플러스 3이 되잖아. 여기서 숫자 계산 조심해야 돼. 5x 플러스 3인 거야. 그러면은 아직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차수가 지금 현재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차수가 더 낮아질 때까지, 즉 상수항 나올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5가 필요하겠죠? 5 분배하면 5x-5가 될 거고 이거 빼보면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검산식의 형태로 한번 써볼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 원래 식은
나누는 식과 몫은 서로 곱하는 관계성이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관계성이라 이거는 x-1과 x 플러스 5는 서로 곱할 거고 더하기 8은 마지막에 더해줄 거야. 이렇게 검산식을 적어달라는 문제였어요. 일단은 세로식으로 나눗셈을 먼저 진행하신 뒤에 검산식으로 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것들도 한번 직접 진행을 해보시고 기본 핵심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숫자 계산 한 번만 가볼게요. 식 계산이죠.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다음 식을 계산하고 그 마지막에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 근데 모든 항의 개수의 합 구하라는 거는 다항식 세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식 정리부터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식들을 여기 형태에 그냥 막 이렇게 넣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식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A 분배하면 AB-AC가 되고 B를 분배하면 플러스 BC-AB가 돼서 이 AB가 서로 사라지는 바람에 결국 남는 거라고 마이너스 AC 플러스 BC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C랑 BC 해서 더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정도 정리됐으면 또 항 두 개짜리니까 C로 묶어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하고 더하기가 곱하기보다는 간편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C를 곱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덜 귀찮고 풀이 과정이 덜 길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게 마이너스 A고요. 여기다가 B를 더합니다. 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에 C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식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B고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때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는 거는 그 문제에 나오는 모든 미지수 뭐 A면 AB 뭐 XY면 XY 모든 미지수에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항상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엄청 복잡한 식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뭐 100x에 뭐 72승 뭐 더하기 뭐 82y에 50 뭐 3승 마이너스 37 x제곱 y 5승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라고 쳐봐. 이런 식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는 건 결국 100 더하기 82 마이너스 37 플러스 5 결국 이 숫자 계산을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숫자 계산이라는 건 결국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x라는 것과 y라는 문자에 모두 다 1을 대입하면 애초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의 72승은 여전히 1이니까요. 그냥 100 되고요. 1의 53승도 1이니까 82 xy에 다 1 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37 플러스 5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만 떠올릴 수 있으면 이 식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개수를 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A 자리에 그냥 1을 넣는다. B 자리에도 1을 넣는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센스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A 자리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B 자리에도 1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에 정답은 9다. 이렇게 답을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문제의 핵심은 만약에 내신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잡아 먹어서도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모든 식을 다 넣어서 푸는 거 일단 최악. 뭐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든 식정리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거 다 전개해서 모든 개수를 다 찾아가지고 개수합을 다 더하고 있을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3, 4번을 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문자에 다 1을 넣어봐야겠다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이거를 다 전개를 한 뒤에 1을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산의 중간 과정에 모든 미지수에 1 넣어도 항상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9다라는 걸 좀 빨리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변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바로 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취향인데 저는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안에 걸 빼려고요. 이렇게 다르게 쪼개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취향이겠죠. 일단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고 거기 안에서 x-y, 2x-1이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 분배를 해보면 15x제곱 플러스 6x 4y도 분배하면 20xy 플러스 8y 그럼 1을 분배하면 5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벌써부터 분배한 걸로 써볼게. 일단 이렇게 분배하면 2x제곱인데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지만 부호 바꿔서 플러스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y지만 플러스 2xy 이렇게 분배하면 y지만 마이너스 y 이렇게 써보려고요. 그러면 x제곱은 13x제곱이다 라고 해서 x에 관한 2차 항 다 찾았고 xy의 항 한번 찾아볼게. 여기 20과 2가 있다 보니 더하기 22xy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찾아볼까요? 6x랑 5x랑 1x입니다. 다 더하면 12x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y는 8y에서 y를 뺐기 때문에 7y 상수항은 여기 더하기 2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뭐 쪽에서 여기랑 여기 구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것도 더 괜찮을 것 같고 얘랑 얘 구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실수 없이 답을 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6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항에 개수를 묻고 있죠. 이걸 다 전개하는 건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해. 예를 들어서 7번 문제만 일단 풀어볼 건데 x제곱 y의 개수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 x제곱 y가 될 수 있는 항만 전개를 해볼게요. 얘의 입장에서는 x 2번 y 1번이 되려면 얘가 지금 x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xy 어쩌고저쩌고 xy랑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보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3a x제곱 y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y라는 애의 입장에서 누군가랑 곱해져서 얘가 나오려면 얘는 x제곱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y를 했더니 실제로 그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되더래요. 마이너스 5제곱 y가 되더라. 그러면 3a x제곱 y는 하고 얘 이렇게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y가 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묻는 건 3a랑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값은 찾았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묻는 거는 xy 제곱의 개수였어요. 그럼 식 한번 다시 써볼게. 3x 마이너스 2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 이거거든요. 그럼 xy 제곱의 개수라는 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제곱을 곱해서 나오는 거. 일단 마이너스 3 xy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xy랑 곱해서 또 나오겠죠. 플러스 2 xy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동요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xy제곱이기 때문에 xy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번은 뭐 위의 문제들만큼 쉽진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권은 문제를 풀다가 왜 상수 AB라고 안 나오고 왜 하필 정수 AB라는 단어를 줬지? 뭔가 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좀 적은가? 그래서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내는 문제인가? 라는 추측을 문제 읽으면서부터 미리 예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유형 5번부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식 전개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들 다 머릿속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은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시고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더해서 2배, 더해서 2배, 더해서 2배 마치 이렇게 스마일처럼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에 나와 있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 거만 3번 이렇게 여기는 1이고 여기가 3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마치 동전에서 우리 경우의 수 배웠던 것처럼 동전 3개가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only 1이지만 예를 들어서 동전이 앞면이 2개 나오고 여기 앞면 2개 나오고 뒷면 B가 하나 나오는 거는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여기 개수가 1, 3, 3, 1로 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렸고, 이 두 번째 마이너스 공식을 꼭 따로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위에 거를 잘 살려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애초에 b 자리에 어떤 숫자 마이너스 b를 살려서 넣으면 b에 대한 홀수 차항들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이 b가 홀수 차수인 두 번째, 네 번째 항만 마이너스로 바뀐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번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예요. 그럼 일단 소거의 법칙 완성하려면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제발 2배 하지 마세요. 그냥 부호만 바꾸는 거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가야 다른 게 다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앞에 거 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랑 플러스 b 제곱 곱하면 플러스 b 3승 이렇게 될 수 있다. 음수도 마찬가지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곱하면 a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b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전개하실 수 있고, 4번이 유일하게 길이가 좀 길었어요. 이것도 모양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요. 그 뒤에 곱할 건데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근데 이렇게만 있었으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소거의 법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곱해서 부호만 바꿔. 2배 하지 마요. 곱해서 부호 바꿔. 곱해서 부호 바꿔.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3차 나오겠죠. 왜? 1차랑 2차 곱해지니까요. 그래서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도 소거의 법칙이 완벽해. 얘 전개하기 전 거랑 얘 전개하기 전 거가 한 번은 그냥 곱해졌고요. 제발 2배 하지 마세요. 얘도 얘 제곱하기 전 거랑 얘 제곱하기 전 거가 곱해서 부호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라질 거라는 확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연상하기로 했죠? 1번은 1번끼리 곱해서 a의 제곱, 2번은 2번끼리 곱하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로 써서 플러스 a제곱 b제곱, 3번은 3번끼리 곱해서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복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전개해볼까?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일단 이건 당연한 거니까. 뭐 제곱을 할 때는 뭐 마이너스였든 플러스였든 무조건 플러스로 일단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 부호는 언제 살리냐면 스마일 할 때 살리시면 돼요. 이거 2개 곱해서 2배. 이거 완전 제곱식처럼 똑같아요. 곱해서 2배예요. 마이너스 4ab. 이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6bc. 이렇게 2개 곱하면 플러스 12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값을 구하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이미 32라고 문제에서 나왔더라고. 그럼 얘는 32가 될 거고, 이 아이를 요 식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했더니 뒤에 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니 2ab 플러스 3bc 마이너스 6ca가 됐고, 이거 전개하면 이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32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어서 32 플러스 18 해서 정답은 50이다.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318 그 공식 맞는지 확인해 볼게. 너 제곱 들어있네. 너 제곱 들어있고 너 제곱 들어있었어. 그리고 곱해서 부호만 바뀐 것도 들어있더라고. 2배 하면 안 돼요. 곱해서 부호만 바뀌었고 곱해서 부호 바뀐 거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전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냉정하게 갑시다.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자, 해볼게. 너 세제곱 더하기 너 세제곱 더하기 너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만 계산을 좀 제대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8xyz가 될 거라 10번의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 이게 얘 제곱하기 전의 모습과 얘 제곱하기 전의 모습이 그냥 곱해진 두 배 없이 그냥 곱해진 거 하나랑 부호가 반대로 곱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그거구나. 1번은 1번끼리 곱하고 플러스 2번은 2번끼리 곱해서 플러스 3번은 3번끼리 곱해서 플러스 그럼 얘를 또 곱하라는 거잖아. 그치? 역시나 마찬가지라서 1번은 1번끼리 곱해서 플러스 참고로 a의 제곱 곱하기 a 4제곱은요 지수법칙 덧셈이라서 a 8제곱입니다. 그리고 2번은 2번끼리 곱해서 플러스 a 4제곱 마지막 1번은 1번끼리 곱해서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8제곱 같은 경우는 a 4제곱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4, 1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 거 더하기 4 더하기 1 정답은 2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치환해서 푸는 유형입니다. 우리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도 웬만한 문제집에서 식전개할 때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전개하라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4번 문제 유형은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14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줄줄이 묶어버리면 치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상수항의 합이 같은 조합 먼저 살피시고요. 혹시 그게 없다면 곱이라도 같은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상수항의 합이 이거랑 이거 더하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 더해도 플러스 1이더라고. 그러니까 짝꿍을 이렇게랑 이렇게 이미 찾은 거지. 자 그럼 여기 1번 조합과 2번 조합. 자 1번 조합부터 갑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2번 길이 곱한 거 저 조금 빨리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거를 전개하라고 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a-12가 되고 얘는 a-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하면 a제곱 너랑 너 곱하면 마이너스 14a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24다라고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래 없었던 거를 내 멋대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원래 걸로 되돌려 주셔야 됩니다. a라는 거 대신해서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다 넣어주신 뒤에 식 정리 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씩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14 분배하면 마이너스 14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가 되네요.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5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저 치환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치환을 이렇게 소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무려 3차도 있고 겉껍질에 2차도 있는데 고작 여기 괄호 안에를 찔끔 치환해버리면 이거 6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싫어서 치환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조금만 더 넉넉하게 치환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x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같이 지수까지 같이 a로 치환할 거고 이 보라색을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럼 앞에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바뀌고요. 빼기 뒤에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해볼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a제곱 없애고요. b제곱을 없애죠. 그러면 2ab 더하기 2ab는 총 4ab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4 곱하기 a 대신해서 원래 있었던 거 넣어볼까요? 2 더하기 x의 세제곱이었죠. 자 지금 아까 x가 루트 5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미리부터 넣을게요. 이거의 세제곱 곱하기 요거의 세제곱입니다. 설마 여기서 여러분 이걸 다 전개하고 계실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4 곱하기 우리 지수법칙에서 a, b의 전체의 세제곱은 너 세제곱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잖아.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할 수 있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으셔야죠. 그래서 지수로 묶어내보니 밑끼리 먼저 곱하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은 4-5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에 정답은 마이너스 4, 즉 2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곱셈 공식 변형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우선 제가 어쨌든 19번의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라서 위에 부분은 약간 스킵하고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18번 문제풀이 하실 때 A자리에 이거 진짜 넣어서 정말 세제곱을 계산하시고 B자리에 넣어서 세제곱 정말 계산하시면 그건 거의 틀린 겁니다. 아무리 답이 맞았어도요.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18번에 이런 느낌을 마치 저 뒤에서는 약간 세트 같은데, 약간 켤레 복소수, 나중에 켤레,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약간 켤레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A, B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생뚱맞은 숫자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합, 곱, 차, 이 셋 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 플러스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뿔만 가능하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합곱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한 거, 2루트 3이라는 거, 두 개를 곱하면 합차 공식 결과로 2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얘를 푸셔야지 직접 모든 걸 넣어봐서 계산했으면 꼭 틀렸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19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19번에 얘랑 얘만 딱 나온 거야. 그러면 무조건 1번에서 얘처럼 친절하게 A, B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실제로 A, B를 구해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저는 변형 공식을 좀 좋아해서 변형 공식으로 쓸게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플러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권은 없다. 무조건 뿔, 마, 뿔, 물맛뿔 이렇게 써주시고 숫자 넣어볼게요. 얘가 36이래요. A 플러스 B는 3이래요.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AB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9AB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A-B를 찾아보래. A-B는 어떻게 찾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가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실 A가 B보다 큽니다. 이런 말은 너무너무 필요한 말이거든요. 불필요한 말을 주진 않았을 거야. 이런 것만 봐도 경험치가 쌓이는 어느 날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순간이 있나 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합이 3이라고 해서 바로 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제곱을 타고 넘나들어 보겠습니다. A-B의 완전 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 비해서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항은 똑같은데 가운데 항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지? 뒤에다가 마이너스 4의 B를 붙이면 똑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숫자 계산하면 9 플러스 4 해서 13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A-B의 완전 제곱이 13이라면 A-B는 조심해라. 원래는 뿔마 루트 13이야. 만약에 이 단소 조항이 없었으면 뿔마를 안 썼으면 이건 오히려 서술형에서 틀릴 거야. 그런데 A가 더 B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뿔마를 붙이지 않고 그냥 루트 13입니다 라고만 써야 되고, 간혹 A가 B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적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보고 뿔마를 붙일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할 것인지 그 모든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에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라고 나왔길래 선택권 없죠. 무조건 맞불마 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불마 이렇게 바로 써주시고, 루트 13의 세제곱이래요. 여러분,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인데 루트 13 제곱하면 그냥 13이니까 13 뒤에 루트 13을 더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가 얘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13이 되겠죠. 그러면 13 루트 13에서 마이너스 3 루트 13 숫자 계산하면 10 루트 13이다. 이렇게 답을 써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또한 22번 문제를 먼저 풀고 여러분들은 위에 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7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 뭔가 뺄셈을 물어보는 순간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1번부터 벌써 뺄셈이야. 자 그러면 뭐 이 모든 걸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보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만약에 1번에서 물어보는 x-x분의 1로 어떻게 식을 적을 수 있냐 생각했을 때 일단 차수는 맞아야 되니까 제곱은 붙일게. 앞에 거 제곱이랑 맨 뒤에 거 제곱까지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얘가 가운데에 마이너스 2가 생겨. 근데 그게 좌변에는 없기 때문에 우변에 플러스 2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얘가 7은 x-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x-x분의 1의 제곱이 5였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원래는 x-x분의 1은 원래 V마 루트 5잖아. 얘들아 잘 봐. 만약에 단서 조항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이 정도 생각할까? 그래서 2에서 2분의 1을 뺀다라는 느낌으로 아 그럼 얘가 양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V마 붙이지 않고 그냥 루트 5다라고 확정해 주시면 돼요. 간혹 x가 0보다는 크되 1보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 정도 생각해 볼까? 일단 2분의 1을 넣고 빼기 2분의 1이 역수.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오히려 2를 빼면 오히려 음수가 되겠지. 그때는 얘는 그냥 루트 5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답을 고정시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얘는 뿔마 붙이면 안 된다. 루트 5야.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요. 그때는 오히려 뿔마를 안 붙이면 무조건 틀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생각해야 되고 2번을 풀게. 그러면 뿔, 마. 이거 식 쓸 때 조심해야지. 맞뿔마 할 때 3 뒤에 바로 괄호 오는 거야. 왜냐면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서로가 역수관계에 있어서 곱이 항상 1이거든. 숫자 계산할까? 루트 5의 세제곱은 루트 5 제곱이 5니까 5 루트 5 이게 세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3 루트 5.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8 루트 5다. 이렇게 답을 써낼 수 있어. 그 다음에 24번 한 번만 가볼게. 24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써놓고 생각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일단 써. 근데 차수는 맞춰야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제곱을 붙였어. 그랬더니 좌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냐? 그게 아닌 거야. 얘가 분명히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있는 건 맞는데 얘는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가 생기는 애거든. 좌변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고스란히 그걸 빼줘야 돼.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걸 빼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라서 1번 정답은 6이다 라고 답을 써줄 수 있고 자 그럼 2번에 여기 세제곱이 나온 것도 그렇고 얘도 나온 것도 봐서는 이건 것 같아.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거를 너 어떻게 변형해서 써볼 거니? 너 어떻게 계산할 거니? 이거죠.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3개짜리 완전 세제곱 가끔 이렇게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식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울 일 없습니다. 항 2개짜리 완전 세제곱도 아니고 항이 3개이면서 세제곱일 일은 없어. 절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항 3개가 세제곱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럼 1차와 2차의 곱으로 나온 거겠지.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하면은 세제곱 나올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까지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좌변이 간단했겠냐고. 엄청 뭔가 많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다 소거를 위해서 2개를 곱해서 부호만 바꿔. 절대 2 붙이지 마. 그리고 요거 2개 곱해서 부호만 바꿔. 요거 2개 곱해서 부호만 바꿔. 이런 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여기서 이미 구해놓고 왔잖아. 뭐라 그랬지? 6이라고 했어. 6. 그 다음에 그 뒤에 부호 조심해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1이라고 적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요 식이 현재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abc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우변을 계산하면 7이 마이너스 14가 될 거라 여기서 3ABC가 요 계산에서 마이너스 14 되려면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ABC 값은 2일 거다. 그래서 2번 정답은 2다. 1번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어차피 곱셈 공식 자체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훈련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나올 때까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자, 25번 문제를 갈 건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꼭 따로 표기해두고 요렇게 표시라도 좀 해두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얘는 뒤에 나오는 이제 인수분해는 불가능하고 변형식이 존재하는 식이거든요. 제가 변형식을 해드릴 테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모양을 암기하셔서 이거 나오면 이거 물어보는 거겠구나 하고 예측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여기 이 식 어디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아까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식이라고 했죠? 일단 3개짜리 요렇게 적고 3차가 나오려면은 2차 항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적고 이렇게 곱해서 부호받고 곱해서 부호받고 곱해서 부호받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여기 뒤에 들어가는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얘 변형 한번 해볼게. 선생님 의도적으로 2분의 1을 앞에다 쓰고 모든 항을 2배를 할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라고 하면 뭐 다 쓰일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어찌됐던지 간에 그냥 이유 없이 2배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모든 항에 2배를 한 대신 앞에 2분의 1을 붙였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식변형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2개 중에 하나 가지고 올 거고 마이너스 2AB 가지고 오고 B제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2분의 1 앞에다 쓰고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 B제곱 하나 해서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B제곱 남은 거 하나 마이너스 2BC 하나 C제곱 하나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C제곱 남은 거 하나 마이너스 2CA 하나 A제곱 하나 해서 C-A의 완전 제곱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B가 뭐라고 이미 나왔냐면 A-B는 2 더하기 루트 3이고 B-C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식에 넣어서 숫자 계산 좀 할게요. 2분의 1의 자, A-B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의 완전 제곱이겠죠? 요런 거 완전 제곱 하실 때도 이제는 조금 중학생이 아니니까 조금 센스 있게 빨리 가볼게. 얘 완전 제곱한다고 생각해 봐야 되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먼저 써. 앞에 거 제곱 4 더하기 뒤에 거 제곱 3 해서 7이 될 거고 곱해서 2배 하면 가운데 항 4루트 3 되겠죠? 이렇게 조금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B-C의 완전 제곱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3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뒤에 거 제곱 플러스 3. 그래서 여전히 7이고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루트 3 되겠죠. 그 다음 C-A의 완전 제곱인데 이거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볼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가 사라지면서 A 마이너스 C가 나오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4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A-C를 제곱하나 C-A를 제곱하나 이게 짝수차 제곱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 4, 16이다. 이렇게 바로 써버리고 얘네들이 사라지고 7 더하기 7 더하기 16은 30이기 때문에 너 정답이 15구나. 그럼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좀 뒷부분 인수분해나 이런 데 가면 계속 나오니까 요게 식 변형하면 요렇게 식 변형이 된다. 2분의 1 앞으로 빼고 2배를 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3개의 덧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어차피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스포 좀 하고 갈게. 수학에서 어떤 의미가 좀 중요하냐면 얘가 언제 0이 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이 식이 좀 특별한 식이다 보니까 0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생각해봐. ABC가 다 실수일 때 이 식이 만약에 0이 되려면 실수 제곱과 실수 제곱과 실수 제곱의 합이 여기 다 실수의 제곱인데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제곱을 해서 다 더했는데 0이 나왔어. 뭔 소리야? 그럼 각각이 0이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0이라는 건 또 뭔 소리야? 얘가 0이라는 건 A랑 B랑 똑같았다는 거고요. 얘가 0이라는 건 B랑 C랑 똑같았다라는 거고요. 얘가 0이라는 건 C랑 A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A, B, C가 다 0이냐? 그건 아니고 A랑 B랑 C랑 똑같으면 이 식이 0이 됩니다. 라는 거는 정말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얘가 0이 된다고요? 언제 얘가 0이 된다고? A랑 B랑 C랑 똑같을 때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까 꼭 한 켠에 적어두고 표시해 두시고요. 똑같은 말인데 조금만 더 정리할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론은 이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식 변형하는 거 2분의 1 앞으로 빼고 완전 제곱식 3개의 합이다. 두 번째, 이게 0일 때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A랑 B랑 똑같았다라는 거, 그걸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 때도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이거 이항에서 말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똑같을 때라는 말과 이 말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숫자 계산할 때 어느 날 어려운 문제집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5가 나왔는데 얘도 계산하다 보니까 5가 나와. 얘도 5인데 얘도 5네.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얘도 5인데 얘가 5라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으로 넘기면은 는 0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았다라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흘러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꼭 한 켠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줄에서는 28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나눗셈 방법만 알고 있으니 나눗셈으로 풀어볼게요. 3차, 2차, 1차 상수 빈틈없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직접 나누기 한번 가볼게.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x 필요합니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거를 빼면요. 여기 사라지고요. a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최고차항 a 플러스 2로 맞추려면 여기 a 플러스 2가 좀 필요하네요. 그럼 이거 분배해보면 a 플러스 2x제곱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요 식에서 요 식을 한번 빼보면 얘랑 얘가 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라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일단 우리가 나누기라는 식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접 나누기를 한번 진행해봐라 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직접 나누기 일일이 세로식으로 나누는 거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연습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번 문제를 가볼 건데 p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6일 때 자,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꼭 검산식으로 되돌려주세요. p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6이다. 나눈 식과 몫은 곱하기 관계성이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관계다 라는 것까지 살려서 검산식을 적어주시고요. 그렇다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는 무엇인가? 그럼 그 전에 이거 다 전개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뒤에 연결해서 씁니다. 그러면 얘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px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누기 진행합니다. 이거 나누기 하실 때 지금 2창 없는 거 캐치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 안 하시려면 이렇게 칸을 좀 벌려서 쓰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고차항 맞추기 위해서 x 필요합니다. 그러면 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생각보다 너무 답이 금방 나오네? 7이네요. 정답은 7이다. 굉장히 깔끔하게 식이 지워지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32번 문제 갈 건데 요거 중요합니다. 32번, 33번은 비슷한 난이도인데요. 저 뒤쪽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거를 계속 연습해서 이 유형을 조금 정복을 해주셔야 돼요. 꼭 이거 자체가 시험이 나와서 정복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에서 식 정리가 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32번의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검산식 졌습니다.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까지 검산식 갑니다.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우리한테 구하는 식은 뭐냐? 나 지금 뭐 구하는 건데, 자, px를요 3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나누었다라는 건 제가 지금도 정말 많이 말할 건데요. 묶어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묶어내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더 이상 x-3분의 1이 아니라 3x-1로 정확하게 3배가 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곱하기 3배가 됐어요. 그쵸? 네, 여러분, 이 좌변의 식이 절대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얘가 혼자서 곱하기 3배가 되면은 식이 달라지잖아. 그럼 원래 같았으면 이 등호가 깨져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혼자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혼자서 사고를 쳐서 그런지 뒤에는 얘가 이제 뒷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아이가 곱하기 3배가 됐을 때 뒤에 있는 애가 할 수 있는 건 곱하기 3분의 1배가 되는 방법뿐이겠죠. 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가 오히려 3분의 1 qx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3분의 1 qx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태 속에서 나머지는 그냥 독립된 거잖아. 지금 더하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3x-1로 묶어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거든. 32번에 일단 정답은 1번이잖아. 그치?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어서 실제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 63을 검산식으로 표현을 했대. 10으로 나누어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근데요, 이 63이라는 숫자가 안 바뀐 채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10을 멋대로 나누기 2를 했어. 근데 이 등호가 안 바뀌어야 돼. 그러면 얘가 나누기 2가 되면 얘가 수습해서 곱하기 2가 돼서 얘가 12가 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지금 얘랑 완전 별개예요. 더하기 3 쓰면 이것도 60 더하기 3이고 얘도 60 더하기 3이라서 식이 전혀 안 바뀐다는 거야. 또 다르게 해볼까? 얘가 만약에 혼자 곱하기 2가 됐어. 그러니까 앞에가 20이 된 거야. 얘가 곱하기 2가 됐으면 얘는 나누기 2가 돼야 돼서 얘는 다시 3이 되지. 나머지는 별개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60 더하기 3 결국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멋대로 혼자 곱하기 3이 되면 뒤에는 얘를 수습해주기 위해서 곱하기 3분의 1, 즉 나누기 3이 되면 되는 거라 얘가 얘로 바뀐 그 대가로 몫은 변할 거고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나머지가 항상 안 바뀌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뒤에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실전 감각 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풀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로 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여기서 많이 본 짝꿍들이 좀 있는 거야.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얘의 짝꿍은 누구냐면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얘가 될 거고, 얘는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 보라색끼리 전개하면 다 사라질 거 뻔하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만 전개하시면 되죠.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초록색 두 개끼리 이렇게 곱하면 또 앞에 거 세제곱
그러니까 a랑 a제곱 곱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또한 또 합차 공식이라서 소거 완벽하게 될 거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그래서 a의 6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이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풀이의 순서를 뒤에서부터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1번 1번끼리 곱하고 플러스 2번은 2번끼리 곱하고 플러스 3번은 3번끼리 곱하고 플러스 이거였었던 거라서 이렇게 앞에를 붙여서 써보면 그거잖아. 모양이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그 유형이라서 다 사라질 거 뻔하니까 앞에 곱해서 a 6승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b 6승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한번 가볼게요. 5번에 이 직육면체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곱셈 공식 저번 시간 수업할 때 이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우리 유명한 삼총사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은 일단 겉넓이를 나타낸다라고 했어. 초등학교로 돌아가세요. 여기 밑면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중에서 AB, 옆면은 BC, 앞면은 CA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 겉넓이라는 한국말 말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다 두 세트씩 있을 때 40이 된 거라 그냥 AB, 그냥 BC, 그냥 CA 더하면 2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대각선의 길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각선은 이 관통하는 대각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치 3차원에서의 피타고라스 같은 느낌이라 루트 씌우고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3차원 피타고라스라서 제곱을 3번 하셔야겠죠. 그게 2루트 6이다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양변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 6에 24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럴 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라는 건 a가 4개 있을 거고 b도 4개 있을 거고 C도 4개가 있을 예정이니 결국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를 구하라는 거야. 삼총사 중에 이렇게 2명 나오면 무조건 우리 나머지 1명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할 수 있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제곱 즉 24 더하기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그래서 2배의 20까지 해서 총 6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양수니까 뿔만 안 붙일 거고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답이 8 자체라기보다는 모든 모서리 길이는 총 4세트씩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에 22페이지에서 풀어드렸던 문제의 심화 버전이 얘거든요. 이거는 근데 한 번 이상은 모든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따로 자기만의 나름의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놔야겠죠. 참고로 한 번에 바로 이해하는 학생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간차 두고 본인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정말 장담하는데 이거 터득하기 어려우세요. 제 설명을 3번, 4번 듣는 거 의미 없고요. 본인이 한 번이라도 끙끙대면서 여러 번 써보는 경험? 그럼 처음 풀 때는 한 3, 4분 고민했다고 하면 두 번째 풀 때는 한 2분? 하고 3번, 4번. 이 문제 한 문제의 회독이 쌓이면 쌓일수록 문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풀이 과정이 굉장히 단축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쉽지 않은 유형이니까 선생님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신 다음에 꼭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조건식이 나왔어요. 조건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을 하는 건데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한번 써보려고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이고 나머지가 r이야 이렇게. 근데 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 xpx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애초에 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자, 그럼 xpx라는 거는 px식에다 x를 곱하라는 건데 얘가 크게 보면 항이 2개니까 2개의 항에 모두 다 x를 곱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에도 x 곱해서 써주고
두 번째 항인 아래도 x를 곱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참고로 관리적인 이 rx를 쓴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수항이었던 아래 x를 붙여서 얘가 1차 항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한마디로 x 플러스 1로 묶어냈을 때 그 괄호 안에 묶이는 부분과 묶이지 못하고 떨거지로 떨어지는 부분을 나열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어낼 준비 한번 완료해 보시고요. 시작해 볼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 절대로 등호 이전과 등호 이후, 즉 이 줄의 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이걸 다시 전개했을 때 이 위의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전개돼서 여기 항이 나오려면 여기 xqx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슉 전개하면 얘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잘 봐. 혹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야 라는 거를 수학에서 얘기해도 모순이 없어? 라고 하면 굉장히 큰 모순이 있죠. 제가 아까 영상 첫 부분에서 나머지 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수라고 했어요. 지금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차식일 수가 있나요? 이건 아직 덜 나눴다는 거야. 덜 나눴다라는 건 좀 더 묶여내질 여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괄호가 조금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몫이 XQX가 끝이 아니었다고. 자, 그러면 일단은 최고차 항만 맞춰볼게요. RX가 되고 싶어요. 이 X를 RX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R까지 한번 곱해보려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슉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를 얘한테 슉 곱하면 얘가 완벽하게 나오나? 그건 아니야.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RX 플러스 R이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 이 식에 더하기 R이라는 건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겠어. 뒤에 빼기 R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풀이가 이제 끝났거든요.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대체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걸 다시 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걸 다시 전개했을 때 x 플러스 1 qx까지 썼고 그 뒤에 분배했을 때 rx 플러스 r 됐는데 뒤에 마이너스 r이 왔어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r 마이너스 r 사라지면서 얘가 나오는데 뭐야? 아까 식이랑 똑같잖아. 그럼 나 완벽하잖아. 그럼 지금부터 x 플러스 1로 묶어냈을 때 묶이는 부분, 즉 이걸 통째로 몫이라고 하고 수학에서는 묶이지 못하고 떨거지로 떨어지는 부분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수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누어서 쓸 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에 돼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꼭 정복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11번 갈 건데 지금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뭔가 전개를 하라는 거겠지? 더하기가 여기서 딱 끊기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얘 따로 전개하고 더하기, 얘 따로 전개하고의 느낌인데 치환을 한번 해볼게. 앞에는 누굴 치환할 거냐면 A 더하기 C, A 더하기 C 이렇게 치환하려고. 그럼 A 더하기 C를 뭐 대문자 A로 바꾼다라고 하면 앞에는 대문자 A 더하기 B가 될 거고 뒤에는 대문자 A 빼기 B가 되겠지? 그러면은 너 제곱 빼기 너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것도 치환을 한번 해볼 건데 이때는 치환할 수 있는 거리가 얘들아 이렇게는 돼? 이거 절대 안 돼. 치환은 둘 다 부호가 같거나 둘 다 부호가 다른 애만 치환할 수 있어. 한마디로 A-C 가 부호가 완전히 바뀐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이런 애들만 치환이 가능하다고. 이걸 제가 대문자 B라고 써볼게요. A-C를 대문자 B. 그럼 얘는 오히려 소문자 B를 앞에다 쓰고 B 더하기 대문자 B. 뒤에 거는 B 빼기 대문자 B. 이렇게 돼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로 다 사라지고요. 여기 있는 2AC 빼기 마이너스 2AC 가운데 항만 남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A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 치환이 아무 생각 없이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치환하면 안 된다라는 거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치환을 하나요? 그쵸? 그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치환은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거 두 개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12번 문제풀이 가볼게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데 이런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요 부피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빼냐면 안에는 정육면체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약간 중등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얘랑 얘가 이미 공통인수잖아요. 그래서 x-1로 묶어내고 여기 앞에 거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쓰고 마이너스 여기를 다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x제곱이 사라지면서 남는 건 8x 플러스 8이 남길래 그러면 8 묶어내고 x-1, x 플러스 1인 것도 확인됐고 심지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8을 분배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얘가 된다. 이렇게 또는 얘가 답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공통인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요렇게 가시면 나쁘지 않겠죠. x 뽑고 x 뽑고 x 뽑아. 그럼 얘 x의 세제곱. 자 그럼 2차원 갈게. x 뽑고 x 뽑고 숫자 뽑아. 그러면 마이너스 1 x제곱. 그럼 또 x 뽑고 x 뽑고 여기서 숫자 뽑아.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1차항을 만들려면 x는 한 번만 뽑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로 숫자를 두 번씩 뽑아야 돼요. 즉 여기서 x 뽑으면 이거 두 개 곱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3x. 만약에 여기서 x를 뽑으면 이렇게 3 뽑고 3 뽑고 x 뽑아 이런 거라서 곱해보면 9x.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3x. 자 마지막 x를 전혀 안 뽑고 숫자만 데리다 다 뽑았어요.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 해서 앞에 부분 전개할 수 있겠죠. 자, 뒷부분도 똑같이 한번 전개를 해보면 x 뽑고 x 뽑고 x 뽑아 해서 x 세제곱 이렇게 가도 되고 얘는 누가 봐도 얘의 세제곱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제곱하면서 플러스 3x 뒤에 거 3번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얘식 정리해도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겠네요. 본인이 딱 봤을 때 가장 빠르다. 그리고 정확할 것 같다. 내가 실수를 안 할 것 같다. 라는 방법 하나 선택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에 넘어갈 건데 요렇게 시작하는 거 중학교 때 아예 안 본 건 아니야. 일단 뒤에 쓱 봤을 때 일단 분수 형태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양변을 x로 나눠. x는 절대 0이 아닐 거니까. 그럼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되는데 이항을 하시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짝꿍을 좀 지어볼게. 얘네 두 개가 짝꿍인 것 같고 얘네 두 개가 짝꿍인 것 같고 얘는 그냥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잠깐 떼어내서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뿔 맞뿔 이거니까 뿔 마 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숫자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고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9가 나와서 마이너스 18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 부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일단 써놓고 고민을 해보고요. 제곱을 붙였다고 해서 똑같아지진 않네요. 여기 가운데에 마이너스 2 없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3, 3은 9 빼기 2라서 7이 나와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18 플러스 7 플러스 9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여기서 지금 더하기에서 끊어보면 이렇게 끊기거든요.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2025를 a로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a세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을 얘도 a로 치환을 하면 2025는 a 그 자체고 2026은 a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그럼 얘로 묶었을 때 나오는 못과
그리고 너 그때 나머지 찾을 수 있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식 자체에서 이미 느낌이 좀 보이긴 해요. 수학에서 나눈다라는 건 묶어낸다라는 거라서 이거 앞에 두 개를 a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a로 묶이잖아. 그치? 그리고 1은 묶일 수가 없어. 그럼 얘로 묶었을 때 묶이는 얘, 몫을 a라고 하고 나머지를 1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몫은 a, 즉 치환하기 전의 숫자로 말하면 2025고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아직 눈에 구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로셈 나눗셈을 해보시면 됩니다. 1차항계수 없으니까 좀 벌려서 써주고요. a제곱 플러스 a라길래 최고차항 맞추기 위해서 a를 곱합니다.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되고 빼면 1이 되죠. 그럼 여전히 몫은 a고 나머지가 1이다. 바로 보이죠? 그래서 몫은 2025 나머지는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나눗셈식에 대한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해봤는데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이 나머지 정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셔야 되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단원에서는 작은 1단원에서는 곱셈 공식 외우고 탄탄히 올라가셔야 이제 다다음 수업에서 할 인수분해까지 문제없이 끝마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곱셈 공식 암기는 기본으로 깔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